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저 또 2주 만에 다시 유튜버로 복귀를 했는데 약간의 리프레시 기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브랜드 런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조금 쉬니까 진짜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맑은 정신으로 오랜만에 필로우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되게 산뜻한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사기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셔서 제 작년 사기의 역사를 풀면서 무조건 조심해라 사기꾼의 특징이랑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귀인의 차이,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기당하고 알려주는 사기꾼 꿀팁. 첫 번째, 귀인과 사기꾼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둘 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귀인은 그냥 도와줍니다. 그냥 동사만 있어요. 도와준다. 근데 사기꾼은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는데 주어를 특히 강조해요. 내가 도와준다. 나니까 도와준다.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구분법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할 때 주어가 유독 강조되고 있다면 저는 빨간불을 켭니다. 그것도 저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 계속 제 곁을 머물면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내가 이거 해줬잖아 라고 이런 말을 계속하면 진짜 빨간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내가 너 도와줬다, 나니까 너 도와줬다 이러면서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런 사기꾼들은 이걸 되게 쉽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돌이켜보면 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항상 해결책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작년에 당했던 큰 규모의 사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제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장을 찾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약간 미천한 개미가 공장 문을 두드리면 웬만하면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짤짤이로 들고 가가지고 이거 몇백 장, 몇천 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미들 거 해줄 바에 진짜 큰 기업 거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서 처음에 공장을 뚫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나 제 원단이 완전 까다로운 원단이라서 더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도 튕기고, 뭐 키위 어플 이런 데 수배를 받아도 튕기고, 막 그런 공장 찾는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그런데 글 올리고 막 댓글 다는 거 막 다시 연락해도 진짜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좀 이 아이템은 나랑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제가 그 공장 찾는 글 밑에 어떤 댓글이 달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수량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얼마나 그때 꽃밭이었냐면, 어머, 이렇게 또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귀인을 내려보내셨네, 나는 정말 럭키비키잖아 하고 그 사람이랑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돈을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근데 그 공장 측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소량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고 문제가 생겼던 적도 없대요. 그래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분야였으면 진짜 계약서를 다 썼을 텐데, 원단 의류 이쪽이 조금 의아한 문화가 있는 게 계약서를 잘 안 써줘요. 그냥 성금을 먼저 지불하고 약간 구두 계약으로 서로 믿고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좀 안 써준 데도 있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업계의 통상적인 룰인가 보다 라고 하고 정말 순진하게 그냥 안 쓰고 진행을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진행을 하고 일처리도 엄청 빨랐어요. 샘플에 문제가 없길래 그냥 원단 발주를 하고 본 생산에 들어가는데,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친환경이라고 말을 했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믿고 진행을 한 건데, 받자마자 인공의 향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이랑 척진 냄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의뢰한 그 원단이 맞냐, 인증서를 좀 봐야겠다, 인증서를 좀 달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컨택하고 있는 공장 정보가 너무 많아서 대회비라서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이상한 부분을 띡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전혀 쓸모도 없는 부분?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 나는 무조건 친환경이어야 된다. 이럴 거면 여기서 안 했다. 나는 분명히 돈을 입금을 했고 이 원단의 정체를 알아야겠다 라고 엄청 따져서 그 공장 측에서 알았다. 그럼 자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연락을 준다 했는데 한 이틀 뒤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서 초장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정말 정상적인 인증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예민하게 그랬나? 과하게 요구를 한 건가? 싶은데도 한쪽이 쎄해서 그 인증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인증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검색 결과가 없다고 뜨는 거예요. 조작된 보고서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따지니까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은 것 뿐이고 원래 자기는 뭐 이런 걸 인증해줄 의무는 없는데 너가 하도 뭐라 하니까 인증을 해준 거고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이라고 자기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너한테 온 건데 친환경인지 뭔지 인증도 안 되고 나는 뭔지도 모르는 걸로 내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 그냥 환불을 해달라. 그때 뭐라 했지? 뭐 커팅이 들어가서 환불이 안 된다 했나? 하여튼 이 사람이랑 너무 많이 싸워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우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이게 뭐 말로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줄 것 같지가 않다 해서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없고 뭐 현금을 붙였다 한들 그거 증명하고 뭐 하고 시간과 비용 쓰는 거 고려하면 이게 더 손해일 수도 있다. 최대한 좋게 좋게 잘 풀어서 받든지 아니면 따져서 받든지 이거는 그렇게 둘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부탁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환불을 해달라니 안 된다니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 2주 동안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도 지쳤는지 아 그냥 내라 어차피 막 소비자는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엔 자꾸 자기랑 손잡고 사기치자는 쪽으로 몰아가길래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손절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때 제가 70% 성금만 냈다는 거. 그리고 진짜 뒤에 가서 막 그런 사고가 터졌으면 좀 피해가 많이 컸을 텐데 정말 사업 초반에 그렇게 된 거라서 조금 피해가 그나마 적었다. 그리고 완전 이게 사업 초창기였는데 그때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완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진짜 계약서도 철저하게 썼고 뭐 하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다른 공장을 만나게 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고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면 그냥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 세팅을 하거든요. 나중에 진짜 큰 사고 치지 말라고 미리 초장에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심한 거였고 짜잘짜잘하게는 되게 많았어요. 납기일에 제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그 마감 날에 갑자기 잠수 타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 와서 갑자기 자기 휴가 갔다 왔다고 하고 막 근데 그런 게 진짜 휴가 간 게 아니라 내게 좀 돈이 안 되니까 정말 돈 되는 다른 애들 거 먼저 해주고 내 걸 그냥 미룬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당하고 또 제조 쪽 말고 제가 사기를 당하고 막 돈도 갑자기 없어지고 이래서 자금을 구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 상담해주는 척 무료 컨설팅 해주는 척 자기 수수료 되게 거하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것도 진짜 소름이었는데 정부 기관인 척 하면서 진짜 그 정부 기관명에서 끝에만 살짝 바꿔서 누가 봐도 일부러 헷갈리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약간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마냥 진짜 그 편법과 위법 사이에서 묘하게 정말 줄타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그래서 이 진짜 사업의 세계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여기저기서 다 물어뜯길 수 있는 사파리 아마존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다시 그 두 번째 구별법으로 돌아가면 귀인들은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 해결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와준다 한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못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기꾼들이 되게 해결책을 명확하게 막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귀인의 해결책은 가끔 모호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나한테 명확한 해결책을 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등장한다.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귀인들은 절대 100%라는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가볍게 가보자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완전 사기는 아니에요. 완전 사기는 아닌데 조금 다른 류의 이상한 사람인데,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상적으로 자기 이름에 권위를 붙이는 분들 봤는데, 본인 이름이 여기 있으면 앞에도 존칭을 붙이고 뒤에도 존칭을 붙여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닥터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닥터가 조금 모자랐는지 뒤에 선생님을 또 붙여요. 그래서 닥터, 챌린지유, 선생님, 이렇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존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방신기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이름 때문에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오랜만에 이름이 진짜 센세이셔널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닥터 챌린지유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닥터 챌린지 선생님 이런 사람들 말고, 특히 자기를 좀 과도하게 이상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 관리를 한다,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종교처럼 자기를 이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말하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자기 말이 다 맞는데 여기서 질문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토를 다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인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설명을 하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답변을 잘 해주시거나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신성시하거나 권위를 열심히 만들거나 과도하게 이상화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만 해도 진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사기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사이비. 세 번째는 사이비와 귀인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도 막 완벽하게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되게 빠르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막 하트 붙이고 이런 친밀한 표현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면인데 그냥 뭐 지윤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윤님 하트, 안녕하세요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당했던 어떤 브로커 중에 한 분이 이 화법을 썼었어요. 제가 이분이 작성하신 블로그 글을 보고 이분한테 카톡으로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그때 제 카톡 프사를 보고 제가 유튜버인 걸 알아본 거예요. 뭐 지윤님 하트, 반가워요 하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트, 이걸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구독자님들이랑 하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구분인 줄 알고 계속 하트를 붙였어요. 네 반가워요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그래서 그냥 애정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냐면, 그 상담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 친절해요. 근데 주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분이 담당하는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하트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1, 2, 3, 4, 5, 5개가 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KTX 티켓을 팔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KTX 얘기를 하면 정말 친절하게 막 KTX에 있는 막 콘센트 위치까지 다 알려주시는데, 근데 혹시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싸늘해져. 그래서 하고 다시 KTX 얘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엄청 친화력 좋게 이렇게 정보를 퍼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정 주제에만 정보를 퍼준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친화력이 좋고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이런 감성적인 영역이 정말 발달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제가 조금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져도 바로 그걸 읽어요. 그래서 상대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하면 되게 스톱을 잘 하시거든요.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귀인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는 친화력이다,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멈추거나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내색이 있어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계속 하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친밀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살짝 멈춰보거든요. 그러면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원래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인지.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말이 뭐 요즘은 틀린 말도 많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귀인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 많이 도와주신 분들, 살면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먼저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린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제가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만난 분이 저의 그런 버닝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고 도와주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다 이상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작년에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낸 시기, 진짜 유튜브에서 저 이제 사업할 거예요 이렇게 선언만 한 시기에 갑자기 자기가 이제 투자자라고 저한테 접근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완전 유령 회사인데, 심지어 유령 회사도 아니었어요. 유령 회사는 그래도 서류라도 있잖아요. 저는 그 서류도 없는 상태였는데 나를 뭘 믿고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자기 객관화 잘해야 되거든요. 나는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나한테 투자하겠다.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필로우 토크는 사기 모음집. 진짜 인간사, 세상만사, 제가 일을 벌리면서 만났던 사람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말 작년에 사건, 사고가 많긴 했지만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고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딸려오는 어쩔 수 없는 불순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렇게 뭐가 많이 터진다 이런 분들은 그만큼 나는 기회도 많이 들어오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힘들어했던 작년의 나에게 현재 내가 보내는 메시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가 떠버려서 약간 필로우 토크가 아니게 돼버렸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제가 수다 타임할 잡담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